비 오는 밤입니다. 어둡고 낯선 골목, 어두컴컴한 건물 계단 앞. 숨이 가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성희입니다. 박진석 씨, 잠깐만요. 도망가지 마세요. 할 얘기 아직 끝 안 났어요. 앞에 있는 남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박진석, 슈조이 회장이 아닌 그와 동명이인인 중학교 동창 박진석입니다.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말합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고성희의 눈빛이 바뀝니다. 분노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당신만 있으면 끝나요. 당신만 증언해주면 된다고요. 남자가 뒤로 물러섭니다. 계단 난간에 발이 걸립니다. 그만하세요. 남자의 외침과 함께 발이 헛디뎌지고 몸이 뒤틀립니다. 짧은 비명. 그리고 둔탁한 소리. 쿵. 박진석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고성희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성희가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성희가 집으로 박진석을 찾아옵니다. 박진석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성희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나 정말 반성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박진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반성하는 사람은 조건을 달지 않아. 고성희는 화장실을 핑계로 잠시 혼자 안방에 들어갑니다. 이 집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물건의 위치, 서랍의 순서, 박진석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서랍 깊숙한 곳, 작고 검은 물건 하나, USB 저장 장치입니다. 고성희의 손이 떨립니다.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집니다. 됐어. 이제 끝났어. 그날 밤 고성희는 다시 모텔로 돌아옵니다. 모텔 방 안. 고성희는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파일 이름들. 낯설지 않습니다. 근저당 관련 서류, 동명이인 박진석 이름, 그리고 송금 내역. 고성희는 확신합니다. 당신 끝났어, 박진석. 이혼, 이제 내가 하는 거야. 그날부터 고성희는 움직입니다. 심부름센터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사람 찾았어요? 네, 사모님 거의 다 됐습니다. 고성희는 말합니다. 이번엔 직접 갈게요. 고성희는 모텔 문을 나섭니다. 손에 든 것은 오직 핸드백 하나뿐입니다. 그 가방을 유난히 꽉 쥔 채로입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가방이 사라집니다.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 와중 고성희에게서 이름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박진석. 쫓아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가방 안에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카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가방 날치기가 박진석과 관련된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뀝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박진석 회장.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서류 봉투 하나가 건네집니다. 두께는 얇지만 보기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열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내려다볼 뿐입니다. 이미 내용물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가방 속 증거를 잃었다고 해서 모든 판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걸 고성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있던 것은 결과물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명이인 박진석.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증거는 다시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은 사라지면 끝입니다. 고성희는 그 사람부터 찾아가기로 합니다. 입을 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병원. 이 지역은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에크모가 연결됩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설명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심장 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크모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김다정은 무너집니다. 제가 엄마예요. 제 심장 떼서주면 안 돼요? 김다정은 울부짖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지역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지역은 힘겹게 웃습니다. 은호야. 겁나게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줘. 다시 고성희,
사고가 일어난 그날 밤, 그녀는 심부름센터에서 찾아낸 동명이인 박진석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작은 회사, 허름한 계단. 남자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놀랍니다. 여긴 어떻게? 고성이는 말을 자릅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말싸움은 길어집니다. 고성이는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한 거잖아. 근저당 다. 남자는 뒤로 물러섭니다. 전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고성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분노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당신만 있으면 끝나요. 당신만 증언하면 그 사람 끝난다고요. 남자가 뒤로 물러섭니다. 계단 난간에 발이 걸립니다. 그만하세요. 남자의 외침과 함께 발이 헛디뎌지고 몸이 뒤틀립니다. 짧은 비명, 그리고 둔탁한 소리. 쿵. 박진석은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고성이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릅니다. 심한 중상을 입은 박진석은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현장은 곧 정리되지만 경찰의 시선은 고성이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다는 증언, 추락 직전까지 이어졌던 언쟁, 그리고 고성이의 손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묻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까?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떨굽니다. 그 침묵 하나로 분위기는 바뀝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듯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곧 고성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60대 남성 박모 씨, 중상, 현재 의식 불명, 현장에 있던 50대 여성 체포. 그 소식은 박진석 회장에게도 전해집니다. 박진석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일이야. 슈조이 그룹 회장 부인의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언론, 주주, 내부 임원들. 회사는 경영위기가 옵니다. 박진석은 결국 쓰러집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박진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겠다. 고성이는 특수상해,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동명이인 박진석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같은 병원. 이 지역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병원 내에 뇌사로 인한 장기 기증자가 나오자 병원이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이 지역 환자 심장이식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실 불이 켜집니다. 지은호는 기도합니다. 이상철과 김다정도 두 손을 꼭 잡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죗값을 치렀고 누군가는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진 않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1년이 흘렀습니다. AP그룹 사무실, 지은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자료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제휴는 명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감으로 가면 다시 흔들립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지은호는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결정도 빨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은호가 숨을 고릅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지혁입니다. 은호야, 회의 잘 끝났어? 점심 같이 먹자. 근처 식당. 이지혁은 건강해 보입니다. 얼굴색이 밝습니다. 지은호가 물컵을 밀어줍니다. 물부터 드세요. 식단은 아직도 조심해야죠.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나도 이제 내 몸 함부로 안 해. 잠깐 정적이 흐릅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작년엔 매일이 무서웠는데.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등을 살짝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잘 살고 싶어. 우리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쉬기도 하고 무리하지 말고 오래. 지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래요. 그게 제 목표예요. 슈조이 그룹. 박성재는 이제 사장이라는 호칭을 듣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물러난 뒤 임원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성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결정이 빨라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이수빈이 들어옵니다. 정장이 잘 어울립니다. 수빈이 말합니다. 이번엔 광고가 아니라 신뢰 마케팅으로 갑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슈조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임원 한 명이 묻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수빈이 바로 답합니다. 공장 공개합니다. 품질 검사 과정도 공개합니다. 분량 나왔을 때 대처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신뢰 회복에 가장 빠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그걸 이수빈 팀장이 책임지고 끌어보세요. 며칠 뒤 슈조이 브랜드 공식 채널이 바뀝니다. 광고보다 현장을 공개하고 연예인보다 직원을 보여주고 말뿐인 슬로건보다 과정을 보여줍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이 회사 이번엔 진짜네.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기네. 내부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이수빈이 판을 바꿨다. 낙하산인 줄 알았더니 실력 있었네. 수빈은 퇴근길에 성재에게 말합니다. 오빠, 오늘은 밥 먹고 가요. 일은 내일도 하잖아. 성재가 피곤한 얼굴로 웃습니다.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버틴다. 수빈이 말합니다. 버티는 거 말고요. 이제는 좀 살아야죠. 박영란은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작가입니다. 도시 라푼젤은 작품으로만 승부합니다. 웹툰이 크게 성공하고 나니 영상화 제안이 들어옵니다.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 OTT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영란은 계약서를 보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환이 옆에서 정리해줍니다. 영라야, 대본료, 판권료, 2차 사업. 이건 내가 작가로서 오래 가려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가야 해. 영라가 투덜댑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잘 알아? 지환이 웃습니다. 내가 내 회사 대표잖아. 영라가 말합니다. 매니저 겸 보디가드에 내 남자친구고. 둘은 웃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지역과 은호의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가족 상견례 날입니다. 은호 엄마 정순이의 음식점. 오늘은 가족 모임 자리가 됩니다. 김다정이 긴장한 얼굴로 앉습니다. 이상철이 옆에서 작게 말합니다. 당신 너무 긴장했어. 우리 사돈 되는 거잖아. 김다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꿈 같아. 지혁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정순이가 이상철, 김다정에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큰 바람은 없습니다. 아프지 말고 서로 아껴주며 사는 것.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합니다. 김다정도 답하고 이상철도 따뜻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뵈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정순이가 답하고 김다정, 이상철도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강호도 와 있습니다. 강호도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된 이후 무척 의젓해졌습니다. 형 아니, 매영. 매영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이지혁이 웃습니다. 고맙다 강호야. 강호 사장님 되더니 정말 사장님다워 보인다. 지강호가 헛기침합니다. 오늘만요. 식탁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 웃음이 오래갑니다. 결혼식 전날 이지혁이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맞습니다. 지은호가 뒤에서 다가옵니다. 내일이에요. 우리가 내일 결혼해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응, 특별한 날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특별하죠. 내일은 우리가 버틴 시간이 축하가 되는 날이니까.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 그때는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랑 약속했잖아요. 살기로. 이지혁이 웃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살자. 결혼식 날. 화려한 결혼식이라고 할 순 없지만 따뜻합니다. 김다정이 지혁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맺히지만 웃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했는데 이상철이 옆에서 말합니다. 울어. 오늘 울어도 돼. 정순이도 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은호야. 살면서 힘든 날 오면 혼자 참지 말고 말해라. 가족이 있는 거다. 박성재와 수빈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우리도 저렇게 웃는 날 오겠지?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지. 근데 나 그 전에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수빈이 묻습니다. 뭔데요? 성재가 말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나는 너랑 함께 웃는 하루를 자주 만들고 싶어. 웃는 하루. 수빈이 웃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바쁘다고 나 빼놓지 않기. 성재가 답합니다. 물론이지.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이지혁과 신부 지은호가 마주서고 서로를 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하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 누구에게나 화려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날들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날들입니다. 화려한 날들 예상 결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